안녕하세요. 주식창국고처 박창현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급상승 조회수 순위 탑5에 있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시장 흐름과 그리고 업데이트된 내용 이런 것들 위주로 투자 전략 다시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관련 종목들 구성 매매는 큰 변화는 없지만 지난 일주일 사이에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된 내용들 팔로우하면서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위는 삼성전자, 2위는 SK하이닉스, 3위 셀트리온, 4위 기아차, 5위 현대차까지 거의 지난주와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다만 최근의 시장 흐름과 그리고 최근 이런 변동성 국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반도체 대표적인 종목들, 그리고 이런 자동차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들 흐름 같이 한번 점검을 해 보아야겠죠. 관련 내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박스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저점 8만 원 그리고 고점은 9만 원 이상 윗선에서 일정 부분은 자율 매도 가능하다.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10만 원 이상 윗선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SK 하이닉스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옆으로 기간 횡보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는 있지만 결국 SK 하이닉스 뒤를 따라서 같이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최근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올라가는 이유는 결국 메모리 반도체의 업황 개선이죠. D램 가격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고정 가격이 8개월 만에 지난달부터 털하기 시작을 했고요. 2분기는 대략 컨센이 대략 한 8% 정도까지 D램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금 뭐 이런 컨퍼런스에서는 8%가 아니라 13%대까지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고, 낸드 같은 경우에도 2분기 바닥을 지나서 2분기 턴 그리고 3분기부터는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성장세 고정 가격 상승까지도 이어질 수 있겠다는 부분에서 지금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투자 전략 이런 부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 보았고요. 그리고 관련 내용들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해 보도록 하죠. 사실 뭐 이런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초기에 주목을 받았을 때는 시스템 반도체 이런 부분을 TSMC와 비교를 하면서 올라갔었고, 최근에 삼성의 오스틴 공장 이런 부분은 정전 사태, 정전이 아니죠. 한파로 인한 이런 셧다운이라고 보아야겠죠. 이런 부분과 함께 추가적인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업인 메모리 단이 턴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분명히 이 시점은 사볼 만한 타이밍이다 같이 생각을 하고 있죠. 관련 내용 자체는 크게 업데이트된 내용이 없어서 이런 부분은 좀 스킵을 하고요. 일주일 사이에 나왔던 뉴스 이런 부분 플로우를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급상으로 보면 외인 기관 같은 경우가 지금 최근 지난주부터 담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 국채금리 급등에도 불구하고 기술주 성장주 조정 나올 때 차별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결국 반도체라는 것이죠. 반도체 이런 부분이 있고, TSMC 3나노 양산 앞당긴다. 삼성전자도 투자 이런 부분도 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네오, QLED 이와 관련된 언박스 앤 디스커버 행사, 글로벌 온라인 행사 진행을 하면서 관련 TV, 가전 이런 쪽 같은 경우 발표 이런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외 특별한 이슈는 없이 뉴스라든지 최근에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컨퍼런스 콜 이런 부분이 꾸준히 진행이 되면서 꾸준히 이에 따른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삼성전자 목표가 1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고, 10년물 국채금리 이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런 외인들을 중심으로 외인들의 순매수세가 이어질 수 있는 업황 개선 사이클과 함께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영업이 8조 5천억 정도로 유지하지만 올해 내년 연간 영업이익 상향 조정을 하면서 10만 2천억까지 목표가를 상향했죠. 이러한 부분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사이클 그리고 메모리 쪽이 돌아서기 시작하면 기본적으로 1에서 2년간은 상승하는 흐름이 지속이 된다고 보았을 때 최소한 올해까지는 이러한 흐름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삼성전자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8만원, 9만원, 그리고 1차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1차 목표가는 10만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니까 파악을 하시고 좀 중장기적으로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확인해 보았고요. 오늘 두 번째 종목은 SK하이닉스죠. 1위는 붙박이고요. 2위도 거의 붙박이입니다. SK하이닉스 최근에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이 보여지면서 오늘도 1% 넘게 올라오고 있죠. 전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약 3% 정도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의 경우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추가적인 업데이트 된 내용들 쭉 확인을 해보면 최근에 텍사스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미국의 역대급 한파에 따른 셧다운,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일본 쪽에서 발생한 지진, 그리고 대만의 정전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확산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최근에 반도체 수급 이런 부분 자체는 좀 더 타이트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적인 측면이 타이트해지고 수요 자체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차량용 반도체 글로벌 쇼티지라든지 일부 부품들에 대한 우려감 자체가 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반사익이 나타나는 거고, 메모리 반도체를 턴하게 되면 절대 매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SK하이닉스부터 먼저 턴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죠. 이러쿵저러쿵 하더라도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고, 기존의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가격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같이 말씀을 드려보고요. 어제 관련 리포트들이 연속적으로 나왔었죠. 키움과 유진 쪽에서 관련 리포트가 나왔는데 키움 리포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진 쪽 리포트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관련해서 이승우 애널이 지금 쓴 이런 섹터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SK하이닉스 중심으로 이런 부분 자체 체크를 해놓은 거죠. PC, 스마트폰, IT 기기의 수요가 예상치를 큰 폭으로 넘어섰다. 디램 가격 상황도 기존의 가정을 상회한다. 그러면서 21년, 22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 8조 원, 14조 원 9조, 14조 9천억에서 9.7조, 15.7조로 각각 21%, 5% 상향 조정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목표 주가도 15만 원에서 17만 원까지 좀 높이고 투자 의견 바이 유지를 하는 거죠. 시크릿컬 경험적으로 볼 때 이런 경기 민감 섹터에 있는 제품 가격이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실적 및 주가 상단을 열어놓고 볼 필요가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자. 디램, ASP 1분기 플러스 한 자리 중반 2분기 이런 하이 싱글에서 더블 디지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 같이 나오고 있고, 영익이 1조 2,300억, 2분기는 2조 원대. 키움 쪽에서 보았을 때 이게 1분기 1조 3천억, 2분기에는 2조 4천억 이렇게 체크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 D램 ASP 상승폭 예상보다 훨씬 더 크다. 8인치 파운드리 사고 수익성도 분명히 개선이 된다. 이거는 삼성전자의 그리고 DB하이텍의 오히려 DB하이텍 쪽에 좀 더 호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이크론 대비 더 나은 실적, 반면 주가는 부진하다. 그에 따른 분명히 저평가 메리트 자체는 있고, 시가총액의 마이크론은 89%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층에서 실적이 더 좋은 SK하이닉스의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보자. 외인 투자자들도 이런 부분 분명히 보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적 개선과 더불어서 이런 업황의 개선, 스파 프리미엄 40% 상회, DDR4 8기가 기준 4불선도 넘어섰죠. 이게 근 2년여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넘어선 부분. 그러면서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시가총액 비교하는 부분 나타나고 있고,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입니다. 전망치 이런 부분. 자, 디램과 낸드 토탈에서 실적 전망은 올해 영업이익 기준 기존 5조에서 9조 6천억 크게 성장하는 부분과 내년에 15조 원까지 연속적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시점 SK하이닉스 긍정적으로 보면서 목표가 17만 원까지 상향 조정을 하겠다. 어제 본 리포트는 제가 키움 쪽 18만 원까지 체크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 고려해 보았을 때 현시점 충분히
대응 수단에서 따라가 볼 수 있는 종목이다. 같이 말씀을 드려보고 손절 라인 이런 부분은 전저점이 12만 5천 원, 1차 목표가 15만 원인데 목표가 계속 상향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를 15만 원이 아닌 대략 16만 원까지로 상향 조정하면서 따라가 보도록 하죠. 자, 이런 흐름 두 번째 종목 SK 하이닉스까지 확인해 보았고요. 세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이죠. 셀트리온 최근에 바이오장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마음은 있습니다. 보시면 박스권 상단과 하단 치고받는 모습 속에서 이제 목표가를 지난주에 낮추어 잡았죠. 37만 원으로. 그리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기존의 저점 라인 전저점 깨진 이후에 횡보하는 모습 속에서 바로 기존의 추세선 자체를 뚫고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추가적으로 슈팅이 나와주게 되면 약 37만 원까지 바라보되 손절 라인은 지금 기록했던 저점 28만 원, 28만 대략 한 2천 원 정도 가까이 되겠네요. 이 정도 깨지면 그냥 뒤도 안 들어보고 일단 리스크 관리는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 염두에 두면서 대응을 하자. 일단 가격적인 전략부터 먼저 체크를 해드렸고 관련 업데이트된 내용 하나검토에서 나왔던 관련 리포트 한번 살펴보면서 확인해보죠. 이제 레키노나주 가치를 부여하자. 코로나19 치료제죠. 항체 치료제. 유럽 쪽에서 레키노나주 롤링 리뷰 게시를 했다. 그리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검토 이후에 치료 효과와 안전성 입증되면 임상 3상 완료되기 전에 유럽 시장에서 이제 시판할 수 있게끔 가능하게 한다. 현 시점에서 유럽에서는 파이자, 바이오엔텍,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 백신이 조건부 허가 획득을 했고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랑 리제네론 항체 치료제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백신과 치료제 거기에 이제 레키노나주, 셀트리온은 항체 치료제까지 들어간다. 글로벌 진출을 시작점 사실 미국을 먼저 기대를 했었지만 유럽 이런 부분으로 지금 들어가는 부분이고 만약에 미국과 유럽 쪽에서 레키노나주 시판이 되면 큰 폭의 실적 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부분이죠. 최근에 보면 5거래일 연속에서 하락하면서 주가는 발표일 대비해서 무려 18.5% 하락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그동안에 말씀드려왔던 것이고요. 이런 부분은 실적 개선 이런 부분이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가치를 반영을 시켜야 된다고 같이 얘기를 하고 있죠. 4분기는 시장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한 어닝 쇼크 나왔었고요. 이 이유는 레키노나주 생산으로 인한 당연히 고정비 자체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었고 올해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가 향후에 유럽과 미국 쪽에 진출을 하게 되면 약 1조 원 가까운 이익 달성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그리고 가치를 약 10조 6천억 정도로 부여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39만 원까지 상향 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이쪽 관련해서 이해가 좀 부족한지는 모르겠지만 이에 따른 신약 가치가 신약이라기보다 이런 치료제에 대한 가치를 10조 6천억 이런 부분 이익 달성 추정을 해서 반영을 시킨 건데 얼마만큼 경쟁 우위가 있는지 임상적인 이런 유의성 충분히 확보하면서 조금 더 허가 받아서 많이 팔릴 수 있을지는 좀 시간이 해결해 주겠죠. 뭐 PER, PBR 밴드 차트, 코비드19 치료제 백신 그동안의 진행 상황, 항체 치료제, 리제네론 진행하는 부분, 그리고 걸린 시간이라든지 중등증 환자나 50세 이상의 중등증 환자 치료 시간 단축을 했지만 통계적인 유의성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에 따라서 주가는 흔들렸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 비교를 하면서 관련 내용 같은 경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임상이 있고 가치를 반영을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일단 주가 측면이 엄청나게 핫하게 올라간다기보다는 현 시점 추세선 밑에서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고 기존 전저점 깨지면 팔겠다는 측면에서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셀트리온 확인을 했고
네 번째 종목은 기아차입니다. 기아차 다시 한번 13선 윗선으로 올라오면서 지난 한 달여간은 악몽과도 같았죠.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뀐 이러한 흐름이 최근에는 애플카보다는 아이오닉 5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새롭게 반영이 되면서 기아차 같은 경우가 조금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뭐 오늘 관련 리포트들 저도 아침에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보았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런 부분 자체가 이베스트에서 나왔죠. EGMP의 PBV, 즉 퍼포스 기반의 비클, 목적용 설계 차량, 그러니까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에 카누가 개발하고 있는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에 거기에 있는 어퍼바디만 따로 얹어서 사용자 편의에 맞게끔 퍼포스, 즉 뭐 차박이 됐든 물류가 됐든 이런 부분에 맞게끔 개조를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고, 아이오닉 5 현대차에서 이런 부분 2월에 공개를 했다면 3월에는 기아차가 세그먼트 CV 이런 부분 자체를 공개를 하고 7월 중에 국내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에 따른 모멘텀이 있다는 것 같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이쪽이 구체적인 투자를 통해서 2030년까지 100만 대 판매 글로벌 1위 하겠다.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 만큼 관련된 사업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나오고 있고요.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올해 연간 영업이익 4조 7,500억 기록을 할 것으로 추정이 되면서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얘기했었던 3조 5천억 가이던스 이런 부분을 충분히 달성하고도 남을 것이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런 가격 조정 이후에 기술적 반등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13선 확실히 안착하는 지역과 정말이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리스크 관리 74,000원 깨지면 팔자, 전저점 이탈시 팔자, 그리고 1차적으로는 낙폭을 50% 되더니 87,000원 안착 여부 이런 부분 체크가 중요한데 이런 부분 안착하는지 여부를 체크하면서 대응하되 올라오게 되면 기존의 고점 이런 10만원 라인까지 목표가 이런 것들 감안해서 일단은 목표가는 대략 한 9만원 1차적으로 감안하고요. 2차 목표가 10만원 같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기아차 확인해 보았고 기아차는 최근에 추세가 깨진 대신에 현대차는 그동안에 옆으로 기간 횡보하면서 추세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현대차, 기아차 둘 중에 어떤 거 살래? 하면 저는 현 시점에서 현대차 사겠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 27만 원과 22만 8천 원 그대로 유지를 하되 리스크 관리를 하되 현대차 같은 경우에 저는 3월 한 달간 꾸준히 모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대차가 발목을 잡는 요인은 이런 코나 EV 그리고 일렉시티 같은 이런 전기버스 이런 화재 나타나면서 향후 충당금 이런 부분을 설정을 할 수 있다는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부분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향후에 이런 뭐 소송 이런 부분까지도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에 따른 불확실성의 발목이 잡히고 있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뷰는 꾸준히 유지를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관련 리포트가 나왔죠. 어제 이베스트에서 마찬가지로 같은 리포트 나왔고 아이오닉 5 출시 이걸 기다렸다 얘기를 하고 있고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시장 반응을 확인했다는 부분이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사전 계약 대수가 하루 만에 25,000대 돌파를 했는데 연간 판매 목표치가 26,500대였고 현대차그룹 역사상 사상 최대치의 사전 판매를 기록을 했어요. 이게 끝이냐? 아니요. 유럽 쪽에서 지금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성공적으로 지금 그 사전 예약 이런 부분 자체가 진행이 되면서 이 GMP를 기반으로 출시된 첫 차의 이런 테스트베드로서 이런 역할 이런 부분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보고 있고요. 아이닉 5 이외에 내년에 6, 7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꾸준히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전기차 총 판매량 59만 대 중에서 올해 아이닉5는 9만 5천 대지만 25년도 40만 대 수준까지 이제 포션 꾸준히 증가를 하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고요. 글로벌리 경쟁이 가능한 쪽은 테슬라 제외하고 폭스바겐이라든지 GM 볼트 뭐 이런 쪽인데 공개된 재원과 스펙, 성능 감안하게 되면 가장 높은 상품성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목표 주가 상향 33만 원까지 보고 P 11배 상위 조정했는데 현 시점
포워드 PER 자체가 8.1배밖에 안 되고 작년에 2조 7천억에서 올해 7조 7천억까지 이렇게 최근에 6조 원대 후반에서 추가적으로 더 올렸죠. 감안을 해서 i6 이런 선전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실적 추정 변경과 목표주가 산정 관련된 이런 내용들 이런 부분은 그냥 참고하면서 체크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EGMP 기반의 신차 판매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63만 대 중에서 40만 대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60% 이상 이제는 EGMP 기반으로 굳이 나가겠다. 이에 따라 원가 경쟁력이 확보가 되는 거죠. 신차 판매 스케줄을 보더라도 1분기에는 이제 한국과 그리고 유럽을 중심으로 출시 그리고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 시장 진입을 하면서 긍정적인 반응 나오는 것 같이 한번 살펴보자. 미중 이런 부분이죠. 자,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 잘 따라가고 있고요. 현대차 옆으로 횡보할 때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중장기적인 가치 투자 충분히 유효한 종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 기아차, 현대차 이렇게 쭉 살펴보았는데 지난주와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신규 나와 있는 리포트들 그리고 최근에 시장 흐름을 반영을 해서 업데이트된 내용들 위주로 팔로우업 해드렸으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식창 탑5 급상승 조회수 순위 놓여 있는 종목들 살펴보았는데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